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8분 1월 6일 목요일인데 오늘 또 새벽에 큰 하락이 있었죠. 계속해서 지지받던 45.3 라인을 깨고 장대 음봉이 또 꽂히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떨어졌나, 그 이유와 앞으로의 차트 흐름을 어떻게 예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건데, 계속해서 지지받던 이 45.5K를 뚫고 강하게 하방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받쳐주는가 싶었거든요. 여기서 1차로 꽂고 2차로 꽂는 과정에서 이 1차로 꽂았을 때 상당히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받쳐주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밀어버리고 결국에는 42.5K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반등이 시원하게 최소 이제 절반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먹어주면서 올려쳐주고 44K 정도에서 놀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4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면은 올려쳤던 구간에서 못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한파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왜냐면 여기 고점을 여기서 반등을 줄 때 좀 높여줬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한없이 낮은 부분까지만 튕겨주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일봉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줬던 요 구간이나 요 구간에서처럼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크게 하락을 준 이후에 꼬리를 절반 정도는 말아줬지만 이후에도 꼬리를 계속 위협하더니 여기서 한번 꼬리를 깨버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려고 가다가 반등이 나온 것이고, 여기도 첫 번째 하락 이후에 꼬리 달아줬지만 이후에 여기서 이제 꼬리 깨버리고 39.6K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적인 지지선은 40K였는데 40K를 그냥 깨버렸다는 거죠. 여기도 요거 깰 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30K였는데 그거 그냥 깨버리고 28.8K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바꿔주는 무빙이 이번에도 한번 나올 것이냐. 지금 42.5K인데 한번 쭉 내리면은 여기까지 내려줘야 직전 저점 끊어놓은 라인까지 내려주면은 39.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인 39.6자리까지 앞에 3자를 보여주고 패닉셀 물량을 받아서 V자로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내려준다 쳐도 바로 V자로 절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44K까지는 튕겨주는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튕겨주는 반등 나오고 봉의 길이 줄어들고 반등, 그러니까 여기도 39 찍어주고 봉의 길이 줄어들다가 반등,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 상승 흐름으로 한번 갈 수 있겠다. 그리고 2월 3월에 현물 ETF 승인하면서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하락이 터지고 나가지고 5월 9일이죠. 7월 중순까지 두 달을 좀 넘는 기간을 횡보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을 빼면 여기서부터 딱 두 달을 바닥에서 계속 더 떨어지려는 무빙을 치다가 이제 상방을 줬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기서도 하방을 주고 하방 줬던 구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두 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여기 12월 초반부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1월이죠. 1월 말에서 2월 달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무빙까지 지금은 예측을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죠. 여기 계속 지지받던 45K를 그냥 내려버렸다는 게 상당히 뼈아픈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꼬리를 다 먹었고, 이게 꼬리를 먹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상승할 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이제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었는데 이 윗꼬리를 먹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듯이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래 꼬리를 다 먹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2차적으로 이 다음 지지선은 직전 저점이었던 39.6K 요 라인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어붙이는 힘이 세면은 여기서 앞에 3자 보는 순간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이 구간에서와 같은 하락이 또 한번 터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제 밀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35K 정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요 라인인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더 빠질 것 같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시간 봉으로 여기서 양봉 하나 띄웠다가 그거 도로 내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주는 힘이 너무 약하다. 최소 이 구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의 반등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봉이 짧아서, 음봉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리는 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짜증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뭐 비트 떨어지는 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새벽에 무빙이 있었죠. 새벽에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켜줬던 라인,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45.5가 왜냐면 여기는 지켜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된다? 그러면은 손절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손절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못 지키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트레이더들도. 그래서 일부러 이 구간을 깨고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원래 이제 조정의 막바지 구간에 하방 휩써주고 상방으로 주는 이런 무빙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무빙도 없이 전혀 반등이 없이 그냥 떨어져서 제자리에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하방으로 터질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기존의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청산도 많이 됐어요. 지금 롱청산 물량도 상당히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때 요 라인까지 앞에 3자 보는 것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롱 레버리지 물량을 완전히 죽이고서 반등 바로 주고 수렴하다가 돌파하고 내렸다가 재차 돌파 나오는 이런 식의 무빙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금 목요일인데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반등을 주고 음봉이 2개가 떴어요. 근데 아랫꼬리로 심하게 좀 올렸거든요. 이 두 번째 음봉에서는 28K를 찍어주면서 공포 물량을 완전히 보여주면서 여기서 손절 치는 애들 물량을 싹 말아 올리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기서 반등 이렇게 주고 마찬가지 음봉이 지금 2개째 뜨는데 여기서 앞에 2자를 보여줬고 여기서도 앞에 3자를 한번 보여주고 꼬리로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좀 단기간 내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렇게 꼬리로 최소 여기 꼬리까지는 꼬리로 말아줘야 그 다음에 주봉 하나로 이제 양봉 하나 뜨고 마지막 조정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말아 올리는 무빙 요런 식의 프랙탈이 반복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다,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이 터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엑시트를 함으로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근접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도 줄면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서 횡보하다가 더 떨어질 수 없을 때까지 떨어진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진폭이 잦아들면서 더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거는 맞다는 거죠. MVRV 지표상으로나 RSI 지표상으로나 그다음에 장기 홀더들 홀딩 물량이나 공포 탐욕 지수로 보나 점점 더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 오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을 채워주고 반등이 나오는데 그 기간까지 조금 짧게는 우리가 뭐 한 2주 정도 아니면 길게는 앞으로 한 한 달 정도는 약세장이 지속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무빙이 어제 나왔습니다. 심리적으로 계속 지지받던 구간을 깨버림으로써 완전히 개미들을 털어버리려는 무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밤에 롱 포지션 청산된 물량이 12월 22일부터 했을 때 최대치가 청산이 됐죠. 그래서 최근 12시간 주요 거래소에서 6.86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다. 청산액이 가장 많았던 5개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 이렇게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OKX, FTX, 비트맥스, 바이비트 순이다. 바이낸스가 역시 거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OKX, 그 다음에 FTX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6.86억 달러면은 거의 8천억 정도거든요. 8천억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아직도 시원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데 트레이더들은 아직까지도 숏을 보는 시선이 많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여러분들 크게 떨어졌어요. 어제 나스닥도 3.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3.8% 다 빨간불이죠. 테슬라 5% 빠지고 구글 4.5% 빠지고 아마존 빠지고 애플 2.6%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나스닥도 크게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우주의 중심에 나스닥이 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자본시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버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만의 악재는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적인 전체 하락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코인 끝났네, 비트코인 망했네, 이게 아니라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비트코인만의 하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그게 비트코인이 이번 하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 공부를 이제 10명이서 하는데 나만 시험을 50점 맞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전부 다 어려웠던 거야. 전교 전학생이 전부 다 5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은 위안이 되잖아요, 좀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냐 도대체. 12월에 했던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르면은 3월부터라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5월 달에 크게 하락했을 때는 이 최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58%가 떨어졌었고, 최근에 하락이 나온 부분은 아직 36%밖에 안 떨어졌다. 이 4월 5월에 있었던 대규모 빅쇼트에 비해서는 아직 하락이 좀 덜 나온 편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58%가 하락했다가 다시 58%가 올라가고 더 올라가서 전고를 뚫어버렸죠. 여기서 전고를 뚫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올리는 무빙,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떨어졌던 거를 그대로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패권을 가져갖고 미국이 싹쓸이한 상황에서 ETF 승인까지 현물 승인을 내버리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제 유동성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그 유동성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와 같이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58%를 때려맞고 완전히 반토막 넘어서 거의 60%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 400만원이 됐다가 그 구간에서 기간으로 2달을 또 더 조지고 그 다음에 털려나갈 애들 다 털려나간 상황에서 다시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가격을. 그럼 이때 털린 사람들만 완전히 바보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하락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지금 극단적 공포 구간에서 너도 나도 다 털려 나갔을 때 그 이후에 바닥을 좀 더 기다가 다시 한번 그걸 그대로 올려놓고 추가적인 고점 돌파가 나오는 상승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시장을 좀 더 관망해야 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움직임 어디서 바닥이 끝나느냐. 보통 바닥이 끝나려면은 여러분들 주봉상으로 이런 아랫꼬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랫꼬리가 나와줘야 돼. 아랫꼬리가 요런 아랫꼬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런 아랫꼬리가 나와줘야 돼.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안 나오고 있어.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 토, 일요일까지 지금 4일 남았죠. 이 4일 동안 추가 하락이 없이 조금만 꼬리를 여기서 달아줘도 요런 형태로 우리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거를 차트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이 5,600만원 선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꼬리를 좀 달아주는 주봉이 다음 주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직전에 나왔던 직전 주봉, 음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주봉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그 이후부터는 좀 상승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 결국에는 1월 중순까지의 무빙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2달을 횡보시켰으니까 이 구간에서도 2달의 횡보가 필요하고, 이제 12월 달은 지나갔고 횡보하면서 하락 횡보하면서 지나갔고 이제 1월이고 1월 달에 여기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거냐.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려면 이런 아랫꼬리가 달려진 주봉으로 양봉을 좀 띄워주면서 아랫꼬리까지 달아주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꼬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매수를 긁었다는 흔적이거든요. 꼬리 자체가 매수세의 흔적, 비트코인 히어로가 바닥에서 매수를 해주는 흔적입니다. 그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꽉 찬 음봉으로? 그러면 다음 주 주봉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밑에 달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짜증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되던지 간에 지금 점점 더 이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수 없는 구간까지 점점 와간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죠, 여러분들. 이 구간도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됐죠? 파멸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면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하방에서의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점점 매도 치는 애들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팔 사람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상승밖에는 나올 길이 없는데, 이 차트라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도 없고 무지막지하게 내려가기만 하는 차트도 없습니다. 항상 이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향. 비트코인 이 생리 자체가 모든 자본의, 여러분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죠. 코스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죠. 금값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죠. 비트코인 차트도 지난 10년 20년 차트를 돌아보시더라도 계속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해보면 이 안에 이런 희노애락이 펼쳐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가는 건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털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진짜 이때 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때 산 사람들도 있고, 뭐 물론 수익 나는 종목도 있었고 손실 나는 종목도 있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짜증이 나더라도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주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다. 주봉에서 이런 아래 꼬리들이 터져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꼬리가 없지만 이거 말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말아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음봉 먹어주는 양봉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솔직히 게임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시원한 반등이 아직까지도 나와주지는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1월 26일에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건데, 아무튼 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은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알트코인 상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터졌던 그나마 니어 프로토콜이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비트가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지금은 이제 니어 프로토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좀 어느 정도 방향을 돌릴 때 니어 프로토콜, 그 다음에 체인링크죠. 체인링크도 지금 가격 방어 여기서 반등 세게 주고 어느 정도는 방어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체인링크도. 그리고 스택스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코인들이 비트가 반등 나올 때 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 있겠고, 가장 최근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 한번 줬다가 비트랑 연동돼 가지고 지금 하락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000원까지 깨면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이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그 구간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비트가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샌드박스도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000원까지는 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렸던 구간이 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10,000원을 찍고 6,000원을 보고 8,000원을 봤거든요. 그리고 5,000원을 다시 보고 다시 7,000원 위로 올리는 무빙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샌드박스도. 그래서 샌드박스도 좀 더 보다가 이 5,000원대 정도 오면은 한번 물타기를 진행해서 반등 시에 탈출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체인링크야 뭐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뭐 아직도 일단은 저희는 수익권이긴 하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것도 비트랑 연동돼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1차적으로 쭉 내렸을 때 요 구간이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한 370만원 선? 370만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도. 자, 그리고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하나 있죠. 머스크의 말 한마디면은 도지코인은 또 이때와 같은 펌핑, 이때 머스크 말 한마디로 거의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머스크가 도지 파더로서 또 언제든지 구원투수로 등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스크도 지금 트위터를 날릴 타이밍을 재고 있겠죠. 계속적으로 지지받던 이제 200원도 이제 깨고 도지코인도 지금 19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정거장은 160원대 170원대 이렇게 있는데 머스크가 빨리 트위터를 날려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솔라나도 지금 18만 6천원까지 빠졌습니다. 비트 빠질 때 연동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솔라나도 어느덧 시총이 이제 거의 55조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일단 18만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비트가 깨지면 좀 더 내렸다가 17만원대까지 한번 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코인들이 사실 더 떨어질 수 없는 바닥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팔을 더 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BIC 같은 걸로 우리가 상황을 좀 보면은 요때 살짝 들어 올려주고 다운 시키는 게 요때의 그림과 상당히 비슷하다. 살짝 들어 올려주고 완전히 밑바닥 지하실 보여주고 바닥을 돌리는 움직임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 구간과 요 구간 추가적인 하락,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까지 7월부터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더 우리가 가격 조정을 받을 생각도 마지막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되겠다. CB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 차트가 다 저점 부근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한번 반등 주고 좀 눌려주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트가 반등이 나와줘야 이제 알트도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오늘 미국장 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또 연동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스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비트의 또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훑어보자면은 비트코인 페이퍼 핸드 비율이 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페이퍼 핸드는 종이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보유할 능력이나 욕망이 강하지 않은 단기 투자자들, 요거를 이제 페이퍼 핸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강세장에 진입하고 약세장에서 빠져나간다. 한마디로 고점에 들어오고 떨어지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강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를 한다. 자, 그래서 현재 24.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거죠. 이때 23.6,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가격 상승이 나왔고, 낮아졌을 때 가격 상승이 나왔고, 단기 투자자 비율이 좀 지금도 최저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도 계속 뭐 활동은 하고 있는데, 중화권 스타 서기 이제 메가시티 설립 파트너로 합류를 했다. 서기라는 배우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요렇게 생긴 여자 배우입니다. 서기. 예전에 좀 유명했던 배우인데 지금은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뭐 어쨌든 서기라든가 펑돌은 이런 유명인들과 홍콩 등 유명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파트너들이 샌드박스 메가시티 건립을 위해 합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샌드박스 측은 홍콩 예술, 부동산, 금융, 게임업계 파트너 및 파트너사들은 샌드박스 내 가상공간 메가시티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1월 13일에 랜드 판매 신규 라운드를 진입을 하고, 이 랜드는 새로 합류한 파트너들의 소유지 근처 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죠. 자, 그리고 요거는 비트코인 청산 맵인데, 요게 이제 어제 1월 5일자 청산 맵이고 이게 1월 6일자 청산 맵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8K에서 42.5까지 밀어버렸죠. 여기까지 밀어버림으로써 요 물량이 청산이 된 겁니다. 요 정도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푹 내려가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청산되는 건데, 보통 롱 잡은 애들이 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뭐 극단적으로 막 많이 쓰는, 이제 레버리지 막 10배 쓴다든지 20배 쓴다든지 이런 고 레버리지 물량은 여기서 요 정도만 하락해도 다 청산이 되겠지만, 롱 뭐 2배 잡고 뭐 3배 잡고 뭐 4배 잡고 이런 애들은 어지간해서 청산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물량이 여기 보시면은 33K까지도 청산가가 잡혀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롱 잡은 애들이 이 정도로 많다,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요거는 이제 오늘자인데
가격이 쭉 내려왔죠. 여전히 이 정도로의 롱 물량이 여기 지금 많이 있죠. 내려가면 또 쭉 청산되는 거고, 대신에 가격을 올려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숏 잡은 애들이 이 정도로 또 청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롱 물량을 털려면 아래로 쐈다가 그거 여기서 막 숏 진입한 애들을 도로 죽이는 숏 스퀴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산을 시키면서 몸무게가 가벼워졌을 때 상방으로 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은 아직은 물론 어제 청산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아마 이 48K 부근에 있는 이 숏 물량을 청산시키러 가는 무빙도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디까지나 떨어질 수만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숏을 보는 관점이 점점 많아지고 숏 물량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그 숏을 청산시키러 한번 위로 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차트를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여기서 애들이 이제 다 숏을 잡을 때 숏을 청산시키는 무빙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놓고 숏을 죽이는 무빙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다 끝나가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고 숏을 죽이는 상방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가 하락을 또 하러 가는 모습이죠. 질질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나스닥 장 열리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나스닥이 오늘도 하방으로 쳐봤고 종가쯤에 살짝 좀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변동성이 거의 2배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등 치는 움직임도 일단은 기대를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있었던 2달간의 조정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2달간의 조정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왜 제가 이 구간이랑 자꾸 비교를 하냐면은 이 떨어진 낙폭이, 여기는 낙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낙폭과 이 낙폭이 비교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려 찍고 2달을 횡보를 시키고 하락할 것 같은 횡보죠. 하락 횡보죠. 하락 횡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 찍고 여기서 내려 찍고 2달을 하락 횡보를 무빙을 보여주다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다음 정거장은 40K를 깨므로써 앞에 3자를 보여주면서 또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고, 비트코인 끝났다, 비트코인 스캠이다, 이런 소리 나올 때 이제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버티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봉 형성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주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희망이 있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계속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트라이들이 기업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물량을 던진 것이나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나 사실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까지 3%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5%가 떨어지는 더 높은 변동성을 이제 보여줬고, 보통 이런 큰 하락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큰 하락 이후에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 최소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떨어진 거의 절반 자리까지는 다시 되돌리는 이런 반등은 충분히 좀 단기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 마치 늪에 빠지고 있고 밑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밑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늪에 빠지는 이 공포감을 심어주고 항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에 3자를 잠깐 보고 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굉장히 조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무빙 상당히 이제 큰 하락이었고 많이 좀 패닉 상태에 빠지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관점은 상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길 바랬지만은 역시나 이 구간에서처럼 2달 정도를 기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앞에 3자는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겠다. 39에서 밀리면은 근데 투매 현상 때문에 37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올리는 그림이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지 좀 더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숏을 유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숏이 쌓였을 때 그 숏을 청산시키는 롱무빙이 나올 때 좀 진정한 찐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시고 답답하고 짜증 나시겠지만은 이 구간을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날씨도 추운 날이 있으면은 따뜻한 날이 있고, 봄이 있으면은 겨울이 있듯이 이 투자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추운 겨울도 찾아오거든요. 사계절이 있듯이. 근데 그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잘 참고 지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상승장도 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또 올라가기만 하는 차트도 없고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는 차트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하락의 끝에도 반드시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횡보 약세장에 털리는 개미와 버티는 개미, 결국에 이 구간에서 버틴 개미들은 이런 상승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버티시고 힘내시고, 이 시장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것이 항상 입증되어 왔던 게 투자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조정 맞바지 구간으로 들어왔다. 전 1주 2주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이 와중에서도 최대한 또 움직이는 코인들은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뭐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코인들로 계속 좀 수익은 냈고, 수익이 나면은 또 바로바로 챙기는 매매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또 먹을 게 있으면은 찾아 먹는 매매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 제 전화번호 상단 여기 010-2309-2636 이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시기지만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은 조만간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장 상황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버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즈였습니다.